오라클이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시간 외에서 28%나 폭등하며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기 매출과 이익은 컨센서스를 살짝 밑돌았죠. 보통이라면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 정상인데 오라클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숫자보다는 미래를 보여준 수주장호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RPO는 무려 4,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5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359%나 폭증한 수치인데 이게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이라 불렸습니다. 기업들의 고객 매출 재고 등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는 소프트웨어와 ERP, CRM을 묶어서 판매하고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게 본업이었죠.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접 서버를 깔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지만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데이터 보관과 관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 사업의 성장률은 10% 남짓에 불과했고 이 정도만으로는 주가 폭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신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진출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이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77% 급증했고 여기에 남아있는 계약 물량이 4,55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오라클이 기존 빅테크가 장악한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베어메탈 전략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클라우드 강자들은 가상화를 통해 서버를 여러 기업이 나눠 쓰도록 합니다. 비용도 줄고 효율도 높지만 연산 성능은 나눠 써야 합니다. 반면 오라클은 특정 고객에게 서버를 통째로 임대해줍니다. 마치 쉐어하우스가 아닌 단독주택처럼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비싸지만 오픈AI, xAI 같은 초대형 AI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오라클은 후발주자라 수익성을 다소 포기하면서도 대규모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현재 AI 붐에서 GPU 공급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너무 커져서 을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DGX 클라우드를 밀면서도 새로운 동맹 파트너로 오라클을 선택했습니다. 오라클은 자체 AI 칩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가 없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코어위브나 람다랩스 같은 신생업체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최신 GPU 블랙웰 공급이 오라클에 집중됐고 오픈AI저 메타 같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오라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블랙웰 발열 문제를 감수한 결정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가바이트 200의 발열이 심하다는 이유로 초기 주문을 취소했지만 오라클은 새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냉각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순행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발열 문제가 다시 터질 경우 무상 교체 환불 조건까지 걸고 계약을 체결했죠. 위험을 떠안는 대신 시장을 선점한 셈입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CNBC는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이라고 표현했고 도이체방크는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기분 좋은 충격이라고 평했습니다. 서버 점유율도 대리 46%로 치고 올라가고 슈퍼마이크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큰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라클의 주가 폭등은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이 인터넷 보급을 촉발했다면 지금의 AI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변동성보다 중장기적 성장 그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라클은 본업이 아닌 신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으로 승부를 걸었고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동맹과 과감한 베어메탈 전략으로 폭발적인 수주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한 단기 반짝이 아닌 AI 인프라 시대의 장기 성장 스토리 속에서 오라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이른바 네오클라우드의 부상입니다. 기존 하이퍼스케일러가 감당하지 못하는 AI 수요를 오라클과 신흥 전문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와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들 파트너에게 우선 공급하면서 생태계를 넓히고 고객사는 더 짧은 대기 시간과 높은 성능을 누립니다. 결과적으로 GPU를 더 빨리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승자라는 단순한 규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투자 사이클도 함께 커집니다. 서버만 늘린다고 끝이 아니죠. 고속 네트워킹, 전력 인프라, 냉각, 렉 케이블 등 주변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서 발열 전력 효율이 개선되는지. 둘째,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와 실제 가동률. 셋째, 대형 고객의 장기 계약 유지 여부. 네 번째, 수익성이 분기마다 개선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오라클의 수주 매출 이익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 관점에서는 당위 급등엔 분할 접근, 중기 구간은 분기점 체크가 합리적입니다. 장기 스토리는 분명합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는 공장처럼 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급등했더라도 위의 체크리스트가 긍정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한 중장기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결국 AI 인프라 수요의 크기와 속도가 변수일 뿐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